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물론 시청률은 그냥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5% 시청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상 시청률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청자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좀 보여주는 여행에서 여행의 참맛, 그 나라의 문화, 국민들의 정통 문화를 조금 깊게 파고든다면 보다 시청자층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서, 또 여행자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모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모이고, 그 많이 모이는 곳은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정보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갔다 왔고, 여러 방송국에서 그 유명한 관광지나 여행지는 다 알려져서 볼 사람 다 보고, 웬만한 사람 알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톡파원 25시가 조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처럼 보다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톡파원들이 다 젊은 세대다 보니 젊은 세대 눈높이에서 그 여행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모두 젊은 층 중심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층이 젊은 층만 선호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층이 확장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이찬원 씨 또한, 이찬원 씨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성세대에 가까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 전반부에 진행된 그 패션 투어, 세계 패션 투어, 그 기괴한 패션 투어에는 크게 감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찬원 씨가 여기에 출연하는 목적은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사, 이런 걸 좀 많이 펼침으로써 기성세대의 그 여론을 좀 품어 안아야 되는데, 이찬원 씨가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기성세대 시청자는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찬원 씨에게 크게 공감대가 크지 않은 주제로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션 투어, 여기에 최 실장이란 유튜버로서 인기가 있는 80만 정도 구독자를 가진 최 실장이라는 패션 전문가가 나온 거죠. 말하자면 코디가 나온 것이죠. 물론 역시 패션 왕국은 프랑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름에도 가장장갑 끼고 부츠 신고 다니는 나라니까 개성이 만발한 그런 나라가 프랑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소개됐습니다. 유재인이라는 그 일본 톡파원은 젊은이들의 패션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케부쿠로, 아키하바라, 이 두 개 장소는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케부쿠로는 코스프레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접목해서 그 캐릭터에 맞는 패션을 차림으로 거리를 다녀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곳이 이케부쿠로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주고 왜 저런 걸 사나, 돈을 버리고 왜 저런 걸 하지 하고, 제 꼰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한국에도 이 이케부쿠로 문화가 상륙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이케부쿠로의 이 문화는 벌써 30, 40년 전부터
이미 유행했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 상륙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는 다르구나. 한국은 역시 전통성을 유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아끼하바라. 옛날에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귀할 때 무조건 일본 여행 가면 아끼하바라를 들리지 않으면, 거기 가서 밥통을 사지 않고 소니 라디오를 사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아끼하바라는 전자상가들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빈티지 천국으로 변모를 했다고 합니다. 빈티지 천국은 아마 우리나라 동묘가 훨씬 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패션뿐만 아니라 K-뷰티, K-푸드 종합해서 K-컬처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까지 가서 빈티지 룩을 사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더군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 사람에게 어떤 참고가 되거나 감동을 주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대중문화 K뮤직도 일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큰 우리에게 반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A 패션 성지, 전 세계의 매장이 다 모여있는 멜로즈 에비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운동화가 뭐 몇만 켤레가 전시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여기는 한국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 전문 숍들도 고르고 골라서 내가 사기도 하지만 내가 입던 것을 가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수 있는 소통 매장이 돼서 이건 의미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살 때도 냄새가 나는지, 세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상태가 양호한지를 전부 살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매장의 빈티지 상품은 우수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LA 패션 시장 성지는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호주 편이 소개가 됐죠. 스페인 해안 도시 말라가,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 도시죠. 그 다음에 서호주 코럴 코스트, 스페인 공포의 하이킹 코스, 이찬원 씨가 질색하는 왕의 오솔길이라고 그러는데 왜 돈을 주고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해야 될지, 이 또한 저는 별로, 협곡 멀리서 보면 되죠. 거길 협곡을 꼭 걸어봐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변가에서 편안하게 음식 먹고 휴양하는 게 여행의 목적이지 돈 주고 목숨을 걸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에 호주 코럴 코스트, 정말 지구가 만들어내는 컬러, 이것이 지금 정말 진정한 컬러구나, 지구의 컬러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자연 색깔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래 언덕에서 스피디하게 액티비티를 즐기는 거, 모래에서는 액티비티를 즐겨봤자 그 속도가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암석이나 사막 색깔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특히 라군의 분홍빛 호수는, 우리나라도 김포공항을 가다 보면 그 붉은색 해변이 있습니다. 붉은색, 우리는 녹조인지 아는데 뭐 녹조겠죠? 해초가 그렇게 빨간색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깔, 정말 우리는 자연 앞에 정말 한 줌의 먼지 같은 존재다.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척하고 살지만 대자연 앞에 서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평상시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여행의 맛, 여행의 묘미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철원 씨가 그리 크게 공감 가는 여행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